담배가 안 좋은 이유는 흡연 시 발생하는 열이 상처 치유를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서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환자분들이 사랑니를 빼고 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술 먹으면 안 돼요? 이거예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저 오늘 담배 피면 안 되나요? 이건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담배 필 거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죠. 낫는 동안 담배 피시면 안 된다고. 이참에 담배 좀 끊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 술, 담배 안 되나요? 그리고 그 외에 발치 후 주의사항입니다. 일단 금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술은 혈액순환을 너무 좋게 해서 지혈을 힘들게 하고요. 염증 작용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붓기나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은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사랑니 발치 후에 드리는 약도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요. 처방에 드리는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위장 장애가 있는데 저희는 위를 보호해주는 약도 같이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술이 들어가면 위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심하면 위궤양 이나 위장관 출혈 같은 부작용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가 안 좋은 이유는 흡연 시 발생하는 열이 상처 치유를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서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발치된 공간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피도 잘 차고 잘 응고가 되어서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작용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담배를 피울 때 이렇게 빨잖아요. 이렇게 음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발치 부위에 잘 차있던 피딱지가 떨어져 나가서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게 되고 심하면 드라이 소켓 현상까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드라이 소켓이 뭐냐 하면 건성 발치화라고도 하는데요. 발치한 부위에 있던 피딱지가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피가 잘 차지 않아서 안쪽에 잇몸뼈가 하얗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엄청 아프고요. 통상 드리는 진통제로는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정말 강한 진통제를 드려야 그나마 조금 버틸 만한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보통은 발치 후에 3, 4일부터는 통증이 감소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오히려 통증이 점점 증가하거나 극심하다 하시면은 발치 부위가 감염이 되었거나 드라이 소켓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발치했던 치과로 바로 내원하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피하고 발치화를 잘 아물게 하려면 일단 술, 담배 피하시고요. 제가 계속 술, 담배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미우실 수도 있는데 정말 안 좋아요. 이 주의사항을 안 지켜서 정말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꼭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담배를 정말 많이 피시는 분이 계셨는데 발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독하러 오시고 일주일, 2주일 뒤에 체크를 해보면 정말 잇몸이 잘 안 나아요. 담배 때문에 안 낫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잇몸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은 상황인데 잇몸도 얇게 형성되고 제대로 치유가 잘 안 돼요. 나은 후의 모습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어요. 환자분도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주의사항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배 좀 제발 피지 마세요. 잇몸이 좀 잘 안 낫고 염증도 좀 있고 그런 분들께 제가 한번 추궁을 하면 술을 꼭 하셨다고 하고요. 환자분들은 핑계로 술은 알코올이니까 소독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염증을 더 심화시키니까요. 진짜 술, 담배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이외에 다른 주의사항을 잘 지켜줘야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발치 후 물려드리는 꺼즈를 오랜 시간 동안 잘 물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2시간 정도 물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더 물고 있으면 좋습니다. 2시간 뒤에 봤는데도 피가 잘 멎지 않았다고 하면은 중간에 너무 자주 체크하지는 마시고 한두 시간 정도는 더 꾹 물어주세요. 상처가 치유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발치된 부위에 피가 잘 차서 잘 응고가 돼서 지혈이 되고 상처를 치유하는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처가 치유되고 뼈가 생기게 하는 세포들이 다 피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꺼즈를 충분히 오랫동안 물고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입 안에 생기는 침과 피를 삼켜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빨대 사용을 자제하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주의사항인 꺼즈를 오래 물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 지혈이 잘 되어야 빨리 낫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입안에 생기는 침과 피를 자꾸 뱉어내게 되면 지혈이 더뎌지게 되고 형성된 피딱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간혹가다 환자분들께서 사랑니를 뺀 상처에 음식물이 닿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빨대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빨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빨대를 빠는 힘이 구강 내 음압을 발생시키는
시키면서 피딱지를 떨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대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처방해드린 약을 잘 드시는 거예요. 발치 후에는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 위장약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3일에서 5일분 정도 처방해 드리는데요. 발치 후에 통증 조절과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아프지 않더라도 끝까지 다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는 불규칙하게 먹으면 내성만 생기고 감염 예방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꼭 규칙적으로 처방해 드린 약 끝까지 다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운동이나 사우나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지혈과 관련된 주의사항이고요. 치유 초기에 염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운동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운동을 하지 말라니까 그거 참느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얼음 찜질이에요. 잇몸을 째는 것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발치한 경우에는 한 하루 정도만 얼음 찜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잇몸을 째는 수술 발치를 하셨으면 발치 후 48시간 정도까지는 얼음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치를 하면 그 자리에 부종과 발열을 동반한 염증 반응이 48시간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 얼음 찜질을 해주시면 붓기나 발열감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계속 대고 있으면 피부도 좀 상하니까요. 몇 분 정도 대고 있다가 몇 분 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얼음 찜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보니까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지 됐다가 뗐다가 됐다가 뗐다가 이거 엄청 자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차가워서. 뭐 그래도 괜찮으니까 얼음 찜질은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3일째부터는 염증 반응도 점점 줄어들고요. 상처 치유 과정이 잘 일어나야 하니까 그때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하거든요. 얼음 찜질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발치한 주변 치아 칫솔질 자라기입니다. 칫솔질 자라라고 해서 막 박박 닦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세게 닦으면 꿰매놓은 경우에는 실밥이 풀릴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덧날 수도 있고 잘 차있던 피딱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살살 조심스럽게 닦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주변 치아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음식물 덩어리가 발치한 쪽으로 좀 남는 것 같으면은 물로 살살 잘 헹궈 주시고요. 이것도 너무 세게 헹구면은 피딱지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피딱지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치통령만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는 마취가 풀린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사라니를 뺄 때는 입술부터 혀까지 해서 반쪽이 다 마취가 되는 하치조 신경 전달 마취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식사하시다가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입술이나 볼 안쪽을 씹게 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고 계속 씹게 돼요. 나중에는 마취가 풀리고 나서 엄청 부어오르고 엄청 아프죠. 꼭 마취가 풀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치통령 홍성원이었습니다.